아침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자연과 함께 12년 콜라겐 MS리가 만든 탱글링. 피부의 90%를 차지하는 진피층 3대 요소 탱글링으로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라겐을 채워주세요. 항산화 능력의 미네랄 셀레늄 하루 권장량 100%,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 200%로 피부를 더 느리게. 탱글링에는 기초적인 건강을 위해 필수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천연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석류 농축액이 고농축으로 함유. 탱글링에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지방, 나트륨이 0%. 탱글링은 새콤달콤한 타블렛 형태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며 맛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탱글링. 손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잘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여요. 자, 쌀알이요. 딱 3g. 3g. 네, 지금 보여드렸던 3g의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얼마만큼 땡길 수 있느냐? 바로. 뭐야? 나 뒤에 있는지도 몰랐어.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비하기 심하다. 말도 안 돼. 이건 비하기 심하다. 그럼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20리터짜리에서 조금 빠졌으니까 18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g이. 이게 지금 19리터짜리네요. 그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1g의 히알루론산은 최대 6000cc, 즉 6리터의 물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히알루론산이 그러면은 피부에만 좋은 거예요? 아니죠. 눈에서는 안구와 망막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눈을 보호합니다. 또 여러분 나이 들면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생긴다고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관절 속에서도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릎에 주사를 놔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성분이 히알루론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히알루론산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있죠. 실제로 피부 속 히알루론산 함유량을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30대까지는 비교적 유지가 됩니다. 40대부터 대폭 줄어들어서 60대는 원래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보면은 기초 화장품에도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있다는 그런 문구를 저는 많이 봤었는데 이게 발라서는 안 되는 건가요? 꼭 먹어야만 되는 건가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을 먹기 때문에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른다고 얘가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 하는 그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속에서부터 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히알루론산을 섭취해주면 뭐 피부 노화를 좀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이 히알루론산은 자외선으로 인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이 오아시스처럼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일정한 수분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자외선이 쪼여져도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손상되는 걸 막는 거죠. 광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잖아요. 좀 처지는데 이 엘라스틴이 전신에 이게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피부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 탄력하고 관련된 데 엘라스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곳은 대동맥이잖아요. 그렇죠. 동맥은 탄력 없으면 막혀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대동맥에는 뭐 30%에서 많게는 57%, 또 인대도 마찬가지죠. 늘어난 대로 멈춰버리면 안 되고 제자리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탄력 인대도 많게는 50%고 주요 혈관에 주로 많아요. 32%고 전반적으로 우리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스틴이 근데 우리가 피부 건강만 생각했는데 난 혈관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 뭐 3점 몇 프로도 아니고 30 몇 프로가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진짜 아셔야 될 게 예. 65세를 기점으로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족력 하나도 없어도 고혈압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거는 피부 혈관 탄력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혈관이 아주 안 좋을 때는 하지 정맥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결국 혈관 문제도 엘라스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생각도 못한 연관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보이는 게 이제 혈관 속에 있는 엘라스틴 함량을 직접 확인한 건데요. 볼 수가 왼쪽이 있구나. 20대, 오른쪽이 50대 피부를 측정을 한 이렇게 차이가 건데요. 빨간색이 엘라스틴이고요. 초록색이 콜라겐입니다. 근데 보시면 20대보다 50대에서 현저히 감소해 있는 거 보이시죠? 50대는 뭐 다 없어. 네, 거의 안 보이잖아요. 네. 네. 이 피부와 혈관에서 엘라스틴은 이 나이를 들수록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주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몸속에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있긴 있죠. 그럼 이렇게 있을 때 꾸준히 관리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름 없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이 엘라스틴은 태어났을 때 최고치를 갖고 태어나다가 10대 때 가장 많고 2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특히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다이어트 전후로 해서 살이 처지는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엘라스틴이 빠져나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이 엘라스틴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탄력 저하와 주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엘라스틴이 탄력에 진짜 꼭 필요한 성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이렇게 먹거나 막 이러면 좀 생기거나 이러진 않나 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엘라스틴은 계속 소모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충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봐야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의 사과를 준비했는데 이 사과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좋죠. 네, 예뻐요. 맛있게 먹어. 뭐 이 얘기하기도 저도 그런데 20대의 이 단단하고 탄력 넘치는 속 피부가 이렇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서 제발. 수분이 감소하고 탄력 속도가 파괴되면 아니야. 쭈글쭈글해진 아니야. 엘라스틴 결핍 상태의 속 피부로 보시면 이게 거의 곶감같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속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밖으로 드러나는 게 피부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다 선생님들 잘못이죠. 선생님들이 의사면 그렇게 안 되게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우리한테. 아니요, 저희도 빨리 죽어요. 아니, 왜 죽고 말고. 제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죽지 말고요. 다시 원래 사과대로 돌려달라고요, 우리. 편하게 제가 앞으로도 엘라스틴을 계속 섭취하면 이 피부 탄력에도 그럼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실제 눈주름하고 피부 건조함을 호소하는 일본인 3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가다랑어에서 추출한 엘라스틴을 4주 동안 섭취시켜 봤거든요. 그 결과 섭취 전보다 피부 탄성이 증가한 것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눈가 주름의 양은 6.1%가 감소됐고 주름의 깊이는 3%, 주름의 너비는 5% 정도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탄력 때문에 콜라겐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 피부 탄력과 주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싶으면 콜라겐만 드시기보다는 엘라스틴을 같이 복용해 주시는 게 주름을 약 15배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단백질의 일종이죠. 단백질의 아주 작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몸속 단백질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피부뿐만 아니라 뼈나 연골, 혈관, 내장이나 눈, 또 이빨, 치아까지도 이 모든 장기에 콜라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콜라겐이 줄어들면 백내장도 생기고 치주 질환도 생기고 또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나 위염, 탈모의 고혈압 등 전신적인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몸속에 탄력하면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몸속에 있는 이 근육들이 점점 빠지는 근감소증 같은 게 나타나는데요. 한 실험에서 초기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이상의 남성 53명에게 콜라겐을 섭취하게 한 후 근력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이 8.7Nm, 이 근육의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근육의 힘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탄력하니까요. 사실
저보다 위 연배 또는 저 친구들도요 가끔 가다가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재채기 하다가 찔끔, 웃다가 찔끔, 네. 요실금. 무거운 거 네. 이렇게 들다가 찔끔 예. 이게 요실금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콜라겐이 요실금에도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네, 선생님. 콜라겐이 요실금에 도움이 됩니다. 오, 네. 그래요? 요실금이 오는 이유가 사실 요도, 그러니까 방광 근육에 어떤 수축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 수축 기능이 결국엔 콜라겐이 감소를 하면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에 뭐라 그럴까요? 탄력을 높여주는 이 콜라겐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방광 기능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요실금을 좀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콜라겐이 피부만 생각했는데 전신이라는 말이 많네요. 네. 영향을 다 주네요. 맞아요. 이 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이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이 콜라겐 복용 전후로도 좀 확인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한 번만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꾸준히가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 우리가 90일의 기적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90일 정도 드셔보시면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을 할 때 한 이 석 달 정도 연구 기간을 갖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12주, 90일 정도인데요. 저분자 PC 콜라겐을 일반적으로 이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피부 탄력 상승과 눈가 팔자주름 이런 것들이 개선됐고요. 피부 결 개선 효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정도로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시지 말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한 석 달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쵸? 아이들 사탕을 그냥 갈아놓은 것 같아요. 정확하신 표현이에요. 새콤달콤해. 그 맛의 정체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전신 건강을 챙기려면 체내 콜라겐을 잘 먹어주는 거, 흡수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흡수된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우리의 콜라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콜라겐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 실제로 우리 몸속의 콜라겐을 형성하고 우리의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상승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콜라겐 합성이 8배나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근데 하루 권장량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하루 권장량은 한 1,400mg 정도이고요. 뭐든지 과유불급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적정량을 지키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껍데기 이런 것들. 일도 도움이 안 됩니까? 정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정말 음식 섭취가?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 뭐 닭발 이런 데 콜라겐 많다고 피부에 좋을 거야 막 이런 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육류거든요. 육류 음식의 콜라겐은 흡수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좀 또 흡수도가 분자가 크기 때문인데 그 콜라겐이 그래서 분자가 좀 작은 콜라겐을 드시는 게 흡수 면에서 좋겠죠. 분자가 작은 콜라겐? 어류 쪽 콜라겐. 어류 쪽 콜라겐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 그게 더 소리가 돼지고기보다 그죠? 어류 쪽 콜라겐. 어류 쪽, PC 쪽, 어류 쪽 콜라겐이 훨씬 이제 흡수됐을 때 체내에 그 남아있을 확률. 그럼 생선 껍데기를 먹어야 되는 거네. 사실은 우리가 생선에서 발라서 하는 거는 아까 2만 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특수 제품들이 만들어진 거를.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면요. 생선 비닐에 쓰던 콜라겐은 우리가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육류에 비해서 86%. 그 다음에 육류의 콜라겐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생선 흡수력을 봤을 때 분자량이 작은 생선 비닐의 콜라겐을 먹는 게 거의 80배, 40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왕 먹고 만약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흡수력이 좋은 생선 비닐의 콜라겐을 드시는 게 좋죠. 생선이나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데 생선도 사실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지. 생선도 잘 먹거든요. 먹어요. 매일 생선도 먹어요. 기가 막히게 먹거든요, 사실. 껍데기도 구워 먹고 다 해요. 없어요. 고기가 조금 더 많이 먹었다는 거지. 이거 조금 위치를 바꿔주면은 콜라겐 보충에 훨씬 더 좋나요? 아니면 오늘부터 좀 지금은 바꿔서 이제 먹게? 피부 노화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제 생선 이제 껍질에 있는 콜라겐이 아무래도 분자량이 많고 가용도가 높고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분자량이 적으면 정말 피부에 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생선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더 채소 단위로 쪼개서 우리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이 얇은 머리카락에 약 12만 5천분의 1 정도 작은 분자량으로 만든 저분자 PC 콜라겐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저분자 피쉬 콜라겐 4,000mg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피부 탄력이라든지 눈가, 피부의 주름
무릎 또는 결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 희망이 있는 거네요. 그럼 그러면 전분자 피쉬 콜라겐을 피쉬 콜라겐. 먹으면. 지금 콜라겐이 혹시 피부 외에 다른 곳에도 또 도움을 주나요? 피부 외에도 뭐 혈관이나 눈이나 뭔가 움직이는 우리 장기에는 어느 정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 이런 다른 전신 장기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이게 단순히 피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는 게 콜라겐이군요. 항노화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콜라겐. 그러네. 해야겠어, 지금이라도. 그럼 아까 저분자 콜라겐이 몸속에 흡수가 잘 돼서 피부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흡수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콜라겐을 형성할 때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C라고 합니다. 비타민 C는 그 자체로도 항산화 역할도 좋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뭐 색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염증 물질에도 이제 좀 더 방어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콜라겐을 생성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꼭 있어야 되는